네, 현재 시간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저희가 매수 가능한 또 종가 베팅 종목들까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상승 배경과 그 안에서의 핫 이슈는 무엇인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탄력도가 훨씬 더 커졌어요. 물론 삼성전자의 그 상승세가 살짝 주춤하긴 한데 오전, 오후장의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 무엇일까요? 네, 한국 증시 맞나요, 지금? 왜 너무 좋아서요? 이상한데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 올해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해도 너무했다 이런 반응들이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거의 5천 개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오늘 미니 옵션 날이죠. 네, 그런 쪽에 좀 오늘은 또 위쪽으로 붙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또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만 그래도 2600선에서 안 찾겠다는 의미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또 단기 저항대들을 돌파했다라는 쪽들의 변화인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탄력들이 계속 또 확인될 거고요. 게다가 코스닥 쪽은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들인데 지금 바이오 쪽과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하루는 바이오, 하루는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빠졌던 시장의 지수를 돌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작은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코스닥 150 안에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의 탄력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쪽들을 포인트 맞추시면서 거기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탄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굵직한 주도주들이 살아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그 와중에 방산주 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오를 만한 요인 매력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정리해드리겠고요. 이어서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방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발을 막 빼고 있는데 오히려 방산주들은 사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러우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중동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란까지도 참전하면서 계속 서로 무기 싸움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함께 국방비 증액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또 한 뉴스로 작용했던 게 폴란드인데요. GDP 대비 국방 예산 규모를 4.7%로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4.2%였는데 내년에 4.7%로 증액하면서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내년에 국방비를 약 190조 원으로 책정하면서 사상 최대로 큰 증가폭인 23%의 증액까지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와중에 국내 기업들의 힘도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또 적기에 납품한다. 우리 빨리빨리 그 추세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고속 성장하는 K방산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넥스 2024 개최했을 때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우리 방안을 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기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참여하면서 단순히 굵직한 회사들뿐 아니라 이들 업체까지도 시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도 한 몫을 하는데요. 자국 우선주의의 대표주자 이 트럼프 후보가 있죠. 집단 안보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돈 빌리고 싶으면 돈을 내. 그에 합당한 돈을 내라라는 주세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은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나야 된다. 따라서 다시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무기를 사들이는 수요가 늘어나겠고요. 해리스 후보 역시도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0% 상승을 했고요. 하반기에만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에서 4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방산주들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올해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이제 코를 외치는 리포트들도 많았거든요. 네. 어떤 매력으로 인해서 오늘 이들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다 설명하셨네요. 네, 다 설명하셨고 네. 중요한 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년 전에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집을 팔아서 그냥 예. 또 할 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강한 종목들 이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지나고 나가 되면 아이고 그때가 저점이었네, 네. 저점이었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땅만 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그만큼 한 올해 꾸준히 강세를 이어오면서 나왔던 변화들 제가 다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조정받으면 사야지 그러면 네, 그 조정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주 잡히고 수주 잔고 좀 급증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수주가 급증하게 되면 실적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쪽에서 계속 또 들리는 얘기는 이제 가성비가 높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무기 체제를 갖춰놔야 남들이 또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필수템 정도, 글로벌 국가들의 필수템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막 또 올라가서 와 이제 또 방산주 저희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때 사면 안 됩니다. 항상 또 단기 고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VOD를 꼭 보시고요. 보신 다음에 약간 또 조정이 나온다. 그 조정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지금 한 이슈로 다가왔을 때 주가는 벌써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거는 좀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 거리라는 그 후회가 생기는 것처럼 팔 거리라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를 때 따라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 50지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외를 본다면 사실 LIG넥스원 하반기에는 거의 뭐 주가 상승이 없었고요. 풍산과 한국항공우주도 연중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이 풍산과 한국항공우주는 앞서 봤던 종목에 비해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일지 아니면 뭐 수주 잔고라던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적어서일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 제가 앞서 카덱스 2024에서 중견 중소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너무 굵직한 방산 말고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더 이상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봐도 되는데요. 네. 중소형 업체들도 봐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주로 연결돼야 됩니다. 실적으로 연결돼야 그렇죠. 된다. 예, 수주가 연결돼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은 약간 중소형주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 쪽을 보면서 거기서 커가는 시총이 또 그와 함께 좀 수급적인 변화를 함께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그 강하지 않았던 모멘텀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느냐.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덜 오르는 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이따가 종목 얘기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과정과 함께 어떤 이번에도 카덱스를 통해서 내외빈 여러 분들이 보시면서 다들 뭐 그 박수치고 좋아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숫자로 나와야 된다. 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숫자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전시회가 끝났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에 따라서 종목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들은 염두를 하시되 어느 정도 방산 쪽들은 좀 눌리면 사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리면 사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좀 매력적이길래 뭘 더 사면 좋을까? 아직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도 있고 또 기사를 보니까 네. 요즘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인기라면서요. 그렇죠. 화제라면서요. 그래서 뭔가 국내에서도 이런 지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관련된 종목을 더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LIG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이 대표적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그와 달리 또 아직은 지상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을 보자라는 뭐 그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방산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키워드 뭐가 좋을까요? 네,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 시스템 눈에 띄네요. 제일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가 대비해서 좀 비싼 측면들이 있었는데 무기 체계와 관련된 쪽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자리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제일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게 방산이 국내 쪽이 아닙니다. 국내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무지 작습니다. 지금 정부 가지고 장사하니 이런 얘기하면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으로 나가는데 수출 쪽은 당연히 단가 높여도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이 부분이 수출 단가와 또 수출 단가 높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Q가 확대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이 찍히는 회사, 그게 이번에 턴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그 수주 잔고와 함께 탑을 이뤘고 내년 가게 되면
또 현대로템이 그런 쪽들을 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갈 만한 회사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히 구리 관련된 쪽에 딜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방산 쪽들이 이를 좀 커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겠죠. 살짝 조정권 나오게 되면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중형축 쪽에서 봐야 될 거는 S&T 다이내믹스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지금 실적 흐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 탄력들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K2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쪽들 국산화 성공해서 이제 같이 끌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단이 열려 있겠죠. 실적에 대한 상단 부분이요. 그런 쪽으로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이내믹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산과 S&T 다이내믹스를 탑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그 대형주들보다는 매수 가능성, 저력이 있는 건 이 두 종목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슈 많을 때 쫓아가는 거는 그렇다라고 꼭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의 지수 탄력도를 높인 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움직였을까? 실적이 바닥일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까? 한번 볼게요. 일단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지금 한 11조 원이고요. 그리고 매출의 컨센서스는 81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매출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 분기 기준 사상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왜 계속 겨울이라고 하면은 이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는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창 좋을 때는 눈높이가 더 높았는데 최근 한 달 새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20%가량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맞춘다 하더라도 상승세는 꺾인 게 아니냐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9월 반도체 수준은 여전히 굳건하긴 하지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이 D램 낸드가 하락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9월에 PC용 D램 범용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평균 1달러 70센트였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17%나 내려간 상황이고요.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범용 제품 역시 가격이 4달러 34센트로 전월 대비 11%가량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PC가 많이 안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 D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메모리 시장에 그늘이 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가오는 실적을 앞두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3분기 실적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장이 안 좋게 보고 있잖아. 나도 딱 그 정도의 눈높이야 라는 입장이십니까? 일단 3분기 실적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상단이 14조 7천억, 하단부가 10조가 안 되는 9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밴드가 좀 크네요. 크죠. 아마 안 고친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지난 2분기가 10조 4천억, 이번이 한 10조 7천억 정도. 그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의 평균입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디를 찍을 것이냐라는 쪽들로 보시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눈높이에 맞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DS라고 그러죠. 그쪽에 대한 반도체 부분들이 지금 한 6조 중반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6조대를 지켜내는지 그리고 또 나머지 어차피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는 안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걸 얼만큼 깎아먹는지 같이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상을 그렇게 크게 잡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눈높이보다 부진하게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는 안 떨어질 겁니다. 워낙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출렁임이 나오다가 그냥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실적 베이스니 거기다가 또 저평가니 많이 빠졌는지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도 끝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정확한 근거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지분율 쪽으로 봤었을 때 상단부가 한 60%대 그리고 하단부가 50%대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53%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하단부까지 가기에는 물량 부담이 좀 더 있나? 라는 쪽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어떤 변화 즉 저점 지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아직은
저는 관망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관망하겠다. 내일 실적이 우리의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상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메모리 시장 쪽이잖아요. 네. 계속 디램 낸드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뭐 나오는 그런 뭐 아이폰의 신작이라던가 네. 뭐 갤럭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메타의 오라이언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기미는 아직 없습니까? 기미는 있습니다. 네. 기미 여기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 그래가지고 숫자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이다. 2, 3분기 때 위축됐던 거 4분기에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는 기조지만은 그런 변화가 나오는 수요들을 체크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애플이 잘 팔려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도 도움이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쪽인데 근데 여기서 또 갈리는 게 메모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HBM3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영역들이 AI와 함께 같이 펼쳐지는 영역들이 같이 있는데 이거를 온전히 수혜를 노리는 쪽은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응들이 벌써 예전부터도 갈렸었고 네. 조정 나오다가 움직임이 나와도 저점에서 탄력들도 바뀐다라는 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오늘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하면서 탄력도를 키우고 있다. 그 덕에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만 1,000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강보합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딱 요 구간에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 현장 검사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대량 생산은 아직이라고 하는데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통과했다 안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세 시장은 반응했다가 다시 강보합권으로 탄력도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이 기사 보셨습니까? 봤죠. 매일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왔었고 매일 나올 네. 겁니다. 예.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예. 그런데 여기에 네. 대량 생산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건 수율이 안 잡혔다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외신에서 뭐 또 로이터부터 이제 대만 어디 이상한 회사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됐었으면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겠죠. 속 시원하게. 우리 지금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자신 있게 뭐 공시를 하건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그냥 됐다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임이 나오는데 첫 네. 번째로 SK하이닉스가 과거에는 빠졌습니다. 안 빠지네요. 특이한 거고 두 번째는 HBM3 관련된 장비 쪽들이 오늘은 또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먼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보다 먼저 이렇게 빠졌으면은 다시 돌아가야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둘 다 같이 봤었을 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나오는 어떤 부담되는 내용들은 뺀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자생적인 움직임들은 먼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는데 나머지 HBM3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탄력은 살아나는 과정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고 한데 크게 출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그나마 받고 있는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살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에 나설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네, 똑같은 얘기 또 반복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매매에 집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싸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이것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들을 보고 그러니까 변동성과 거래량을 보시고 그 다음에 대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몇 시쯤에 발표할까요? 라고 하는데 내일 장이 열리기 전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경제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거는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김민수 대표님 어떤 실적 기대주 위주로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지 혹시 지금 구간에서 실적단에서 기대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요?
아, 섹터를 말씀하시나요? 네. 섹터 쪽은 전력기기 방사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전력기기 쪽 화장품 소비재단에 있는 섹터들에서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해서 했던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와 그리고 소비재단에서 보자. 뭐 그렇게 된다면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장품 톡신까지요? 톡신까지도 네.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앞서 이야기했던 신강선 매니저 계속 종목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